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일본 등의 25% 관세를 표기한 서한이 공개됐습니다. 아무래도 호재가 될 리는 없죠. 지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머스크가 이제 정책보 보이면서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 나스닥을 또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관세 재료에다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주가 흐름 어떻게 되는지 통계 통해서 좀 보겠고요. 어제 이제 조방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랐는데 최근에 흐름 자체가 조방원, 상법 개정주, 소외주, 다시 또 어제는 조선방산, 상법주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또다시 변화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 러셀 2000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주요 업종으로 보면 그 필수 소비재하고 유틸리티,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걱정될 때 반응하는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군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고르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서 또 서한도 공개되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불안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선 우리나라, 일본, 남아공, 미얀마, 라오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25%에서 40% 관세를 8월 1일로 이제 부과한다, 이런 내용들의 서한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8월 1일로 이제 협상 기간이 연장된 걸로 보면 되는데, 어쨌든 관세 부과가 다시 한번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주요 상장주, 예를 들면 토요타, 이런 기업들, 일본 주식들 한 4% 빠졌고, 우리나라 SK텔레콤이나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종목은 한 7, 8% 정도 하락하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긴장도가 좀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또 트럼프가 여러 가지 어떤 압박도 가하고 있는데, 다만 어쨌든 관세 적용은 8월 1일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열심히 또 협상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전일 베센트하고 러스트링이 8월 1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있던 트럼프도 고개를 끄덕이고 해서 7월 9일로 예정이 되어 있던 이제 관세 유예는 사실상 8월 1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7월 말일이죠. 그때까지 연장된 걸로도 해석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관세가 부과되는 건 부정적인 거잖아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라면 미국 성장이 하반기에는 절반으로 떨어질 거다. 또 JP 모건에서는 관세 여파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졌고,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경제에 악영향 지표상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런 변수 때문에 올해 금리나 못한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우리나라에 보낸 서한입니다. 이거 자기 SNS에 올렸는데, 어쨌든 내용 보면 공정한 무역을 위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8월 1일에 시행된다, 그러니까 3주 동안 협상 잘해보자, 이런 게 되는 거죠. 어쨌든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린 더 많이 관세 부과할 수도 있었는데 최대한 어떤 봐준 거야, 이런 메시지 보내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제품이 생산된다라면 관세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보복하면 우리도 그만큼 수치를 또 추가로 높일 거야,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지난번 관세의 날 4월 2일에 공개했던 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게 그냥 대충 숫자 맞춘 거죠. 딱 보면 25% 일본도 높여놓은 거고, 40% 넘게 부과했던 나라는 40%로 또 맞춰놓고 해서 오늘 이제 서한 보낸 국가들은 대체 25에서 40% 사이로 이제 맞춰줬고, 기간은 또 4월 1일이기 때문에 8월 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주 동안 앞으로 협상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서한을 보내는 국가뿐만 아니라 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제 압박을 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10대 교역국들 대체로 보면 관세가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가 된 이제 영국이 10% 정도 된 거고, 이제 또 베트남이 20% 정도 된 거잖아요. 그 우회로 들어가는 나라들은 이제 40%고 베트남 자체는 20%고,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 관세 부과한다라고 하는 거 보면 영국이 합의해서 10% 된 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기존의 어떤 얘기한 거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로 다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에는 또 문제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품 가격이 올라갈 때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우려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월 1일로 또 시간이
연장된 거라서 아마 8월 1일 전에 또 미국 수입업자들이 이제 또 많이 또 재고를 미리 또 구매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한은 이렇게 이제 공개가 돼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만약에 계속 실제로 관세 부과되면 미국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관세가 개인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어떤 설문에 대해서 매우 걱정된다 39%, 약간 걱정된다 41%, 그러니까 80%는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품목에 대한 어떤 소비를 줄일 거다. 뭐 이제 뭐 이건 예를 들어서 뭐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아마 휴대폰이나 뭐 PC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수요를 줄일 거다. 다음에 이제 옷도 덜 살 것 같아. 엔터테인먼트, 극장 보고 가서 영화 보고 이런 것도 줄일 것 같아. 하여튼 등등의 어떤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 이제 소비를 줄일 거다라고 응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타격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됐든 미국도 뭐 그냥 멀쩡하게 물러서진 않겠지만 최대한 협상을 하려고 미국 측도 이제 노력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미국도 수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 증가율 보면 코로나 때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거든요. 그렇다고 뭐 미국의 수출이 잘 되는 것도 아니라서 뭐 기간 내에 미국도 협상을 하려고 노력은 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이제 그 대형주들은 다 빠졌죠. 근데 특히 테슬라가 많이 빠졌습니다. 6.8%. 그러니까 뭐 신을 창당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테슬라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웨트부시의 이제 델 아이브스 같은 경우도 이거는 투자자들의 어떤 판단과 정반대 행보를 보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낭상이었고,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테슬라가, 그러니까 머스크가 정치적 행보할 때마다 테슬라의 어떤 판매량도 줄고 그다음에 주가도 빠지고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 팔란티어가 좀 올라갔고, 오늘 그 방산주 이런 것들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트리, 달러 제네럴 이런 이제 소매업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는 하락한 종목 수가 일방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종목들에도 영향을 준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최근에 코스피 이제 분차트로 좀 나눠서 보면 전반적으로 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30과 3130 사이 이 100포인트 안에서 갇혀 있는데, 오늘 이제 관세로 야간 선물이 0.6% 정도 빠진 거 감안을 해보면 박스권 하단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 수급 자체가 저 박스권 기관에 주포가 없어요. 예, 보시면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한 거는 저거는 뭐 기계적인 매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뭐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뭐 방어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갖다 붙이긴 좀 그렇고,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들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와 매도한 날이 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어정쩡하게 수급의 일관성 있는 매수 주체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지만 주포와 주도주가 있을 때 시장은 강한데, 지금 그 단계가 다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오늘 서한도 보고 삼성전자 실적도 보고 이런 날이라서 오전 말고 오후, 그리고 이제 내일장에서의 외국인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 지금 현재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수급인데, 이게 이제 아래쪽으로 이탈하는지 여부는 이제 오후장에서의 외국인들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 비율도 보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락한 종목이 많은 날과 상승한 종목이 많은 날이 좀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이제 특징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현상에서 오늘 이게 계기가 되면서 일정한 수준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이후에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오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코스닥은 그냥 갇혀 있잖아요. 예, 아랫단에서 꼬리는 765m 가면 이제 꼬리 달고 올라오고, 이제 아예 음봉으로 두들겨 맞는 자리는 800이고, 이렇게 이제 갇혀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관세 영향 받는 종목은 또 덜 있죠. 예,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뭐 IT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뭐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시가총액 비중이 또 커져 있는 상태라서 이게 또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특히 ADR이 지금은 오늘 빠지면
과매도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중소형주는 거의 제자리였고 대형주 알테오젠이 급등하면서 이제 대형주 지수만 제법 강하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관세를 덜 타는 종목군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또 지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만약에 이제 대형주들의 지수를 방어해버리면 중소형주도 덜 빠지는 그런 현상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ADR 감안해보면 코스닥은 이제 이번 주에 과매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좀 오후장에서의 어떤 코스닥이 좀 이런 이슈에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니까 방어가 되느냐, 아니면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냥 아예 그냥 관세에 대한 어떤 국면으로 다시 빠지게 되느냐, 오후장에서의 어떤 변화 잘 봐야 될 건데, 이거는 결국엔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 보면 약간 느낌상 그 차트를 보면 이제 쭉쭉쭉 하락하다가 갇혀 있으면서도 이제 조금씩 저점과 고점을 아주 미세하게 높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이 중요한 게 작년도 이후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는 주간, 그러니까 보통 삼성전자가 2주차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 실적을 확실하게 보고 난 주가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를 2주와 3주로 나눠서 보면 대체로 부진했어요. 예, 그러니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나면 한 2주 정도는 주가가 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다만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왜곡은 그 HBM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대비 이제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공급은 좀처럼 안 된다. 이게 이제 시장의 기대, 실망 이런 것들이 반복되던 시기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제는 기본 시나리오가 됐고,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2분기가 바닥이다 라고 기대를 하게 될지, 아니면 이번에도 안 되는구나, 그럼 다음 분기 될 때까지는 또 기다려야 되네 라고 될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은 이전과 다른 어떤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삼성전자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어떤 이전에 강했던 종목으로 가느냐, 소외주들 쪽으로 다시 한번 순환매가 오느냐, 이게 가늠이 되는 거라서 오늘장 이후에 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관세 서한이 공개가 됐고, 한국과 일본의 어떤 미국 상장된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건 있거든요. 근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이미 알려진 정도라서, 또 8월 1일로 연장이 됐으니까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전보다 오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8월 1일로 연장됐다라는 거는 사실상 타코 현상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는 항상 물러선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거다라고 해석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볼 거냐, 이제 이것도 되게 오후장에서 했던 중요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역할, 삼성전자가 과거 어떤 통계, 작년 이후에 어떤 통계대로 갈지, 그 통계를 뒤집는 흐름이 나오게 될지 오후장에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잘 주시해보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5년 주기,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그 코스피, 코스닥, S&P 500, 나스닥의 이제 어제 마감 기준으로 이제 5년 주기의 어떤 추세를 비교해 봤거든요. 그래도 코스피는 꾸역꾸역 올라요. 어떻게든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5년 주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놀라운 게 25년 동안에 50%도 안 올랐어요. 이 기간에 코스피가 500%, S&P 500이 380%, 나스닥이 700% 올라갔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갇혀있는 상태죠. 근데 우리나라도 심지어 2000년도는 IT 버블이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했을 때부터 그 기준으로 잡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되게 못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 체질이 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흐름이 여러 가지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했던, 막는 요인으로 작동했던 것들을 해주는 그런 국면으로 바뀌어서 우리 증시의 흐름 자체가 좀 크게 보면 바뀌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물 소화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이 올랐다라는 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뉴스 일정 등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어떤 업종으로 매수가 다시 돌아갈 거냐라는 쪽으로 계속 집중해서 업종별 수급 변화를
이럴 때, 흔들릴 때 또 매수하는 종목은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에 집중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